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 공부 365에서 진짜 자신감을 획득하는 법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신감이 낮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자신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감은 실력과 경험에서 나온다. 마음 먹는다고 파이팅을 외친다고 자신감이 나오지는 않는다. 충분한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자신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낮아진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나는 이성적 몽상가가 되는 것이다. 이성적 몽상가는 큰 꿈을 품고 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 커다란 꿈을 조금씩 실현하다 보면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성공은 그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자신감을 불러온다. 그래서 작은 성취를 하나씩 쌓다 보면 바닥을 친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자신감이 없다면 왜 그런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큰 꿈이 무엇인지, 지금 이뤄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한 시도가 결국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는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이성적 몽상가가 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에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꿈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것, 작은 성취를 이뤄나가는 것, 모두 자신감을 갖기 위한 근거를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 점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신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신감에 관하여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근거 없는 자신감, 소위 말하는 근자감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책 인생은 실전이다 39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 파악이 안 된다. 메타인지가 낮으면 실수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 실수를 많이 하는가? 대표적인 경우가 술을 마실 때이다. 자신의 주량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마시면서 필름이 끊기고 주사를 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소위 말하는 객기로 술을 마시면 실수를 넘어 사고를 치기도 한다. 자신감에 약간의 비이성이 섞이면 자만으로 바뀌어 능력 밖의 시도를 하게 된다. 이것은 도전이 아니다. 무모한 만행일 뿐이다.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두 가지 주제만 파악하면 된다. 문제에 대한 주제, 그리고 자신의 주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어요. 자신감에 약간의 비이성이 섞이면 자만으로 바뀌어 능력 밖의 시도를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비이성을 다른 말로 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객기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작정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별로 좋은 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겠지만 그건 상대가 충분한 근거를 쌓았을 때 얘기고 그동안 해온 게 아무것도 없다면 무작정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그냥 공허한 소리에 머무를 확률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앞선 글에서 첫 문장에 등장한 단어가 메타인지였잖아요. 메타인지는 자신에 대해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건 달리 말하면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된다는 말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메타인지를 높여서 내 자신감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때 피드백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 자신감의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토익 만점에 도전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권위와 실력을 가진 유명 학원 선생님이 제 영어 실력을 보고는 그 정도면 충분히 원하는 점수 딸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준다면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그동안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공부를 해왔던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투자한 노력이 자신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모의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모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 가늠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제 실력에 대한 피드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내 실력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노력이 자신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이 평가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 노력을 평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돼. 이런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노력하고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나를 평가하는 수단의 어느 한 종류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나를 평가하는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노력으로만 평가하기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보다 나은 결과가 나왔다는 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것만큼 나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근거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루 공부 365 본문에서도 노력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꿈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것, 작은 성취를 이뤄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즉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무언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내가 성장하는 근거이자 자신감을 갖는 근거로 삼으라는 것이죠. 절대 노력만으로 위안 삼으면 안 됩니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것만큼 치명적인 독이 없어요. 그보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1%라도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뭘 다르게 시도하면 이전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지, 이런 걸 고민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때 진정한 자신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요, 만행으로 이어져요. 자신감의 근거는 피드백에서 나오고요. 노력만으로는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감에는 근거가 필요하고 가장 강력한 근거는 어떤 결과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뤄낸 더 나은 결과가 자신감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그런 결과를 내려면 결국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서 무언가 시도하는 것을 망설이는데 자신감을 얻으려면 결국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아이러니한 기분이 드는 것도 같아요. 그래도 결국 자신감을 얻으려면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도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보기 위해서 부딪히는 거, 저는 이거는 만행이 아니라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세상 모든 시도는 용기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언가 시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주변에 무언가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로 힘을 북돋아주세요.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멋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좋은 격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